할게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268번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네, 268번으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3번에 제가 우선은 머리 이 크라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다른 거를 올리기 전에 한 덩어리를 한번 만들고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172번 이것도 172번도요. 여러분들 120 색상에 있는 색상이에요. 네, 근데 이 색상 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구매하세요. 만약 72색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색상이 또 상당하게 예쁜 색입니다. 네, 그래서 은근 많이 사용된다. 네, 그래서 요거 조금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크라운의 입을 조금 채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71번으로 크라운을 세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칠하세요. 가로 말고 이 방향으로 세로 방향을 고르게 칠합니다. 입이 겹쳐지는 부분은 서로 구분이 되도록 밟고 어두운 부분을 확인하며 묘사하고 가장자리의 작은 톱니 모양은 색연필을 뾰족하게 유지하여 선을 세밀하게 그립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입들이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채색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 가장자리 있잖아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톱니 부분, 이 톱니 부분을 뾰족하게 색연필을 깎은 다음에 한 번 더 진하게 선을 그려주세요. 네. 이것 또한 초보자를 위한 거니까 나중에는 창작을 갈 때는 또 보이는 대로 가셔야지 너무 이렇게 선적으로 나오는 것도 예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겹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고요. 또 나중에 보시면 이 끝부분이 자주색으로 조금 더 이렇게 라인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막 어색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눌러서 색연필 부러질 정도로만 이렇게 막 눌러서 선을 그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명확하게만 나오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좀 겹쳐진 부분도 여기도 좀 제가 톱니 모양 아주 작은 모양을 세밀하게 뾰족한 색연필로 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겹쳐지는 부분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이쪽에 한 번 더 칠을 해서 제가 좀 더 어둡게 만들었고요. 밖으로 나온 부분, 앞에 나온 부분을 조금 더 밝게 묘사를 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선은 구분이 되도록 하는데, 먼저 고르게, 연하게 먼저 채색을 할 겁니다. 한 번에 가는 것보다요. 이렇게 짧게 짧게 가면요. 필압 조절도 잘 되고 선도 예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짙기 조절도 잘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습을 해가면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털지 않고 계속 후후 불어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한 번씩 털어주세요. 네. 제가 이 방향으로 칠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결과물을 보시면요. 이렇게 선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세로선으로 이렇게. 네,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채색을 하는 겁니다. 매끄러운 애들은 다양한 방향을 쓰면서 같은 필압으로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고 굴리기 작업도 하고 또 아까처럼 보여드린 대로 방향들이 있어요. 그럼 방향들을 조금 더 관찰을 하고 잘 칠을 하다 보면요. 전체적으로 형태가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겹쳐지고 얘가 이 입이 얘보다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럼 얘는 한 번 더 뒷면에다가 칠을 해줘서 한 번에 지게 딱 하지 마시고 전체 한 다음에 한 번 더 칠을 해줘서 어둡게 음영을 조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앞뒤 차이가 나도록 분리가 되도록 이렇게 조금 묘사를 해줄 거예요.
한 번에 손에 힘을 주고 이렇게 진하게 칠해버리면요. 그 선이 눈에 도드라져 보여서 부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실수를 할 경우에도 그 선이 더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하게 여러 번 칠하면서 음영을 조금씩 묘사해주세요. 당연히 입 윗하고 얘가 지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씩 칠해줍니다. 우선 모양만 은은하게 잡히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는 다른 색상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또 앞뒤 차이가 나게 할 거거든요. 172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얼굴 모양만 잡는 거예요. 요 똑같이 아래 열매 역시 또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때는 먼저 얼굴 모양을 잡는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요. 여러분 지금은 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 모양을 잡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도 모르게 완성작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좀 더 많이 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뭉개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칠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짙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부분을 그냥 칠을 했을 때도 조금 더 밝게 나오겠죠. 앞으로 나오겠죠. 자, 이 방향은요. 이 방향으로 칠하면 안 돼요. 여기 끝의 중심으로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곡선으로. 그래서 흐름들을 봐주세요. 이렇게 뻗어 있으면 이쪽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 위로 뻗어 있으면 이쪽으로 뻗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포로 한번 갈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포를 한번 갈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휴지가 항상 늘상 앞에 두고요. 이 가루를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가루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냥 연필을 깎든가 아니면 사포로 간 다음에 바로 칠해버리면 가루가 다 아래 떨어져 버려요. 그럼 지저분한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그 작품을 완성도 있게 깔끔하게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귀찮아도 조금 해주세요. 저는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자주 제도비는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되게 방해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 좀 해주시고, 저는 계속 위에서 후후 입으로 불면서 날리고 있어요, 지금. 잘 보이고 있죠? 네. 연필 한번 다시 닦아주고 또 휴지에다가, 자, 여기 겹쳐지는 부분 여러 번 칠해서 짙기 묘사. 자, 지금은 제 손에 계속 여기 칠한 부분을 닿고 있잖아요. 지금은 영상이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깨끗한 이렇게 A4 용지를 위에 올려놓고 좀 칠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번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짙기를 묘사해 주세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 수업이 다 있었거든요. 특히 연필 그 전시가 있다 보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지도하면서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실 청소하고, 네. 작품 스캔하고 이제 앉아서 유튜브 이제 촬영을 하고요. 내일도 아침 일찍 교회 갔다가 1부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요. 왜냐면 오전에 또 수업이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도서관에서 하는 수업이 있는데 내일까지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수업하고 하느라고 오늘도 집에 가자마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제 연필을 2점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전시도 준비도 하고 여러 개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영상을 서둘러서 막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 느낌이 들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이 시간이
몇 시죠? 10시 32분이에요. 네. 자, 이렇게 조금 했어요. 어떨까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색칠을 했고요. 앞뒤 차이 나고 이렇게 톱니 모양도 정확하게 보여요. 이 정도면 됐어요. 지금은 모양만 잡아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선생님 저는 선이 너무 거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거칠게 칠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틈 사이를 제대로 메꾸질 않아서 그 메꾸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아직 다 칠하지 않아서 그래요. 들칠해서 그래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선 모양만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자, 이왕 우리가 크라운을 한 김에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174번으로 크라운 안에 있는 긴 선들을 묘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기 안에 긴 선들이 있어서 우리가 채색을 이 방향으로 조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74번으로 크라운 안에 있는 긴 선들을 묘사합니다. 선에 강약을 주며 묘사하고 얼룩덜룩한 디테일도 잘 관찰하여 채색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는다면요, 완성된 작품 앞에 230페이지를 보면서 좀 모양을 보면서 갈게요. 먼저 이렇게 선들이 있어요. 174번으로 이때는 연필 조금 더 뾰족하게 깎을게요. 그래서 이 끝부분 좀 보이시죠? 이 끝부분부터 해서 이 선들을 어느 분들은 이렇게 세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많이 세지 마시고 얼추 우선 모양이 나오도록만 하면 됩니다. 우선은 선을요 연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모양 잘 잡혔네 하면 본격적으로 여기서 또 한 번 덧칠을 하면서 선을 짙게 그려주시면 돼요. 조심스럽게 모양을 좀 잡아주고, 보이나요? 네. 이 모양을 잡아주시고, 그쵸? 그리고 나서 모양이 보면요, 짧게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런 모양으로 짧게 돼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모양을 잡을 때 어색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양 그대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크라운 모양 보면 여기에 가루같이 이렇게 과분이라고 하죠. 그런 하얀 가루 이렇게 묻어 있는 거. 예, 그런 묘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 책에도 좀 다양한 과분의 묘사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흰색을 사용해서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레이를 사용해서 제가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조금 연한 부분, 이렇게 172번을 사용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짙게 그리면 이 172번이 연하게 나중에 묘사가 되면서 그런 좀 과분 느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조금 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모양들을 우리가 좀 잡아가면서 그 크라운 입에 이런 조금 그 느낌, 이렇게 좀 스크래치처럼 이렇게 나는 느낌들을 우리가 묘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 모양만 잡아가 주세요. 모양을 잡을 때 가로로 안 갔고요.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모양도 잡아주고 한 번만 더 깎을게요. 갈아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똑같이 닦아주고 선들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원본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워낙 그림들이 보관하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찾다가 제가 지쳐서
어차피 이사를 좀 하느라고 제가 또 정리를 하면 그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본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가면 이거보다 좀 크게 작업했거든요. 제가 이 파인애플을. 그래서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책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색으로 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인쇄될 때 색이 변질돼서 나와요. 이건 어떤 책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색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색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하면요, 그 색상을 묘사하려고 다른 색도 쓰기도 하세요. 또는 잘 그것도 묘사하기도 힘드시면 연락도 와요. 작가님이 알려준 대로 하다 보니까 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간혹 가다가 원본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완전 다를 때도 있어요. 색깔이. 네, 이거는 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거칠게 보인다? 그것도 아쉽더라고요. 처음 책 나올 때요, 기쁜 마음도 있지만 색이 조금 달라져서 나온 거하고 이렇게 조금 거칠게 나온 거 좀 보면요, 좀 속상해요, 많이. 나 이렇게 안 칠하는데. 네. 그래서 참 음영도 조금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모양 얼룩덜룩한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잡아가면서 칠을 해줍니다. 우선은 모양만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5번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얼추 모양을 잡아놓고 아래 내려가서 다시 모양을 잡을 겁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잡을 건데요. 이번에는 169번으로 파인애플 껍질의 디테일을 묘사합니다. 조각마다 짧은 선을 이용해 곡선이 되도록 그립니다. 이렇게 모양이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죠? 요 한 칸 한 칸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런 식으로 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저 완성된 거 좀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꼭다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요 가장자리 이렇게 둥글둥글게. 칠을 할 때는 이렇게 칠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칠을 해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런 모양으로요.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뻗은 모양, 이렇게. 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요, 우선은 이렇게 칠하는구나 한 다음에 완성작을 조금 봅니다. 완성작이 정확하게 조금 잘 보이거든요. 이 과정은 좀 연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면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 모양이잖아요. 살짝 잠깐만요. 움직이고 살짝만 더 확대를 할게요. 네, 괜찮을까요? 네. 녹화가 잘 되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개미늘라미가 그거는 또 이 아이폰으로 한 게 아니라 저기 뭐야, 카메라, 웹 카메라 그걸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건데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했는데요. 컴퓨터가 화면이 꺼질 때,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꺼질 때 같이 꺼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번을 하니까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조금 놓쳐가지고 제가 살릴까 말까 지금 근데 좀 아쉬운 게 많아서, 네,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요. 또 한 칸 넘어갈게요. 여기 옆으로. 쭉이 아니라 어떨 때는 건너뛰고 살짝 이런 느낌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뭔가 그림을 그릴 때는 한 방에 묘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 모양만 좀 잡아 놓으세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책 준비하면서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인애플도 되게 재밌었어요. 묘사할 때. 파인애플마다 모양들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쵸? 근데 이 골드 파인애플은 좀 묘사하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때 먹기 전에 이 사진을 찍었던 것도 아 이거 나중에 초보자 수업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찍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때는 이 베지테이블 보테니커 아트 찍을 당시만 해도 개정판을 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됐고요. 그쵸? 점점 모양이 잡혀가고 있죠. 또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 네. 이런 식으로 또 옆모습 이쪽은 여기에 뺑 두르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먼저 모양을 잡아주시고 나중에 칠하면서 이게 좀 밀도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좀 없어지면 그 위에다가 다시 더 칠하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얘처럼 완성작 보면서 짙게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모양 나오면 됩니다. 요 꼭지 모양, 요 꼭지, 요 있잖아요. 요거 모양을 중심으로 두고 그려주세요. 네, 한 이 정도로만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185번으로 2번 과정의 채색. 2번이라고 하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268번으로 얼굴 모양 잡을 때 있죠? 이 2번 과정을 채색 방향을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밀도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색깔을 좀 올려줄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죠. 좀 아래에 내릴게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전체적으로 185번으로 밀도를 높입니다. 이때 가장 밝은 부분은 하얗게 남겨두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요. 이런 중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좀 하얗게 남겨 놓으셔야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아직도 네, 전체적으로 하얗게 남겨 놓으면서 우리가 185번으로 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정사진에서 하얀 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면 완성작을 참고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은 좀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아 이런 데 좀 남겨놨구나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보도록 할게요. 185번이에요. 휴지를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밀도를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체는 이런 데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칠했던 아까 268번으로 칠했던 색상 있죠? 거기 위에다가 먼저 블렌딩 색을 섞어주세요. 저는 완성작을 좀 볼게요. 짙은 부분은 여러 번 칠하면서 같이 밀도를 좀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종이를 잘 돌려가면서 해주세요. 저는 손을 돌릴 수가 없어서
이때 밑도 올린다고 너무 색연필을 또 뭉개듯이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올리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채색을 해야지 한 번에 뿅 하고 묘사를 하면 뭉개질 수 있어요. 자, 이때 이렇게 좀 색상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럼 조금씩만 이런 부분들을 169번으로 조금 전에 여기 동그랗게 칠한 부분 있잖아요. 그 색상으로 살짝 모양을 잡아주시고 여기를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짙은 부분을 여러 번 칠해서 짙게 묘사. 요걸로만 색상 끝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녹화 잘 되고 있죠. 이게 녹화를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을 보잖아요. 그럼 벌써 50분이 지났네. 근데 이게 막상 하기 전에는 이것도 어떻게 영상을 찍지 싶다가도요. 또 찍는 내내는 또 되게 재밌어요. 또 제가 지금 여기 혼자 화실에 남아가지고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라방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를 하니까 좀 덜 외로운데 좀 체질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혼자서 얘기하는 것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칠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묘사를 못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너무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책을 참고해 주세요. 책이요. 네. 저는 작업을 할 때 진짜 천천히 하나하나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밤을 새 수밖에 없는 게 속도가 느려요. 제가 그 제 작품 그릴 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작품을 빨리빨리 그리는 줄 아는데 저는 되게 천천히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오전이나 오후는 이런 여러 뭐 수업이라든가 일들을 다 소화를 하고 집에 가서 혼자 앉아서 밤을 새는 이유가 안 그러면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자, 요 방향, 채색 방향을 조금 생각하면서 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노랗게 좀 칠해주세요. 먼저 어두운 부분, 칠한 부분을 한 번 더 밀도 여러 번 그러면서 칠기, 그리고 밝은 부분을 그리고 나서 칠하면 어두운 거 밝은 거가 딱 이렇게 구분이 돼서 묘사가 되겠죠. 방향 잘 지켜서 이렇게 밝다고, 이 색이 밝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채색하지 마시고요. 아까 칠했던 그 첫 번째 2번 과정에서 말했던 채색 방향을 좀 참고해서 칠을 해주셔야지 이 한 칸 한 칸 모양들이 예쁘게 입체감 있게 잘 나와요.
어떻게 좀 영상이 괜찮은가요? 아무래도 아이폰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래도 제가 사용했던 카메라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잠깐 이제 저녁에 우리 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카메라 또 고민을 같이 얘기를 나누며 근데 얘기 들어보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유튜브 할 수 있는 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옮겨 다니니까 맨날 설치하고 뭐하고 하니까 실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 가는 집은 좀 테이블을 아예 제가 세팅을 해놔가지고 거긴 건들지 않고 좀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라이브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전문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실수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유튜브를 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영상은 못 올리겠지만 최대한 좀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하고 마음은 항상 늘 그렇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막 전문 유튜브를 꿈꾸면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책을 낸 것들 좀 기준으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그리는지 전체적으로 책이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책으로만 보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영상으로만 본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이렇게 서울처럼 화실이 많으면 또 문화센터라든가 많으면 가서 배우실 수가 있지만 이게 간혹 연락 오는 거 이렇게 좀 있어요. 계신 지역이 보테니컬 아트를 배울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하신 분들도 좀 아쉬운 마음에 이게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뭐 배우신 분도 괜찮지만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요. 제가 제 작품에는 이렇게 그리지 않고 간단하게 더 디테일과 색깔들 묘사하면서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모든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은 초보자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토대로 연습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작품을 그릴 수 있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품도 이렇게 그리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화실에서 이제 모작을 배울 때는 얼추 1번 이렇게 칠하세요. 2번 이렇게 칠하세요. 3번 이렇게 좀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잘 그리신 다음에 창작으로 이제 그런 작가 과정을 좀 밟으실 때는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구간 칠하는 것마다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세요. 여태까지 내가 모작을 잘 배우고 이제 잘 그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창작을 시작했는데 완전 다른 얘기라고. 근데 모작은요, 잘 칠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디테일을 잘 묘사하고 색연필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를 배우는 거지 창작은 조금 다른 얘기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채색 방향 잊지 마세요. 이제 말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집에 갈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곱게 차곡차곡 깔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과정들도 천천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지 지금 한 달 됐을 거예요. 네, 한 달 됐는데 그 한 달 동안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수업이 일주일 내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수업하러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밀도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만 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까지 한번 볼게요. 자, 부족하면요 나중에 계속 왔다 갔다 블렌딩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저 그 뭐더라 그 인스타그램 DM으로 나의 성서식물 색연필 컬러링 북이라고 거기 안에 있는 포도를 좀 배워보고 싶다고 따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세요. 조만간에 할 건데요. 우선은 보고 제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그렸던 2주 전에 그렸던 그 개 민드라미 그 여우꼬리 그 맨드라미도 있는데 다시 그리려고 영상 같은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끊겨서 문제인 거지. 다시 그리려고 하니까 그리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또 거기다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그림이 제가 집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그거를 포도를 먼저 할 것인가. 자, 어느 정도 조금 얼굴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해주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을 보면요. 186번으로 186번은요 이 색이에요. 네. 이 186번으로 음영을 묘사하고 185번으로 조금 전에 칠했던 색상 있잖아요. 블렌딩하면 노란색이 밀도를 높입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어느 부분들을 말을 하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이렇게 안에 이런 좀 집기 있잖아요. 이런 밀도들, 어두운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예로 조금 갈 거예요. 근데 이때도 한 번에 색상을 한 번에 이렇게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살살 연하게. 자, 진한 색을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특히 이렇게 181번이라든가 157번 이렇게 좀 짙은 색상들을 보면 칠을 하라고 하면 어우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한 번에 확 진하게 칠하셔서 그래요. 자, 이렇게 짙은 색이건 이렇게 연한 색이건 먼저 시작을요. 연하게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그 위를 계속 올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집기가 나오도록 찬찬히 올리면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칠하셔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채색을 할 때는 먼저 시동을 연하게 시작을 하면서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확 올린 것보다 확실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색이 조금 진해 보여도 여기다가 칠을 할 때는 살살살살 하면서 집기를 묘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너무 대놓고 내가 186번 여기다 칠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음영만 조금만 나오도록. 네. 그럼 이제 완성작 봐도요. 그렇게까지 막 이 색이 딱 보이지는 않아요. 많이 심하게, 그쵸? 그래서 완성작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살살 해주시고 자 위에 이런 짙은 부분은 칠을 했으면 이렇게만 놔두지 말고 아까 전에 우리가 칠했던 185번으로 그 위에 색을 칠해줘서 서로 색이 섞이도록 그러면 깊이감도 나오고 색이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색이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자, 여기가 이제 많이 칠해지다 보니까 여기 밝은 부분이 좀, 들칠해 보여요. 그래서 밝은 부분도 살짝 밀도를 같이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양들이 전체적으로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이 채색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모양 그대로 돌리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185번으로 블렌딩 색을 섞어주면서 밀도를 점점 올려줍니다. 색깔이 점점 예뻐지죠? 제가 사실 오늘 라이브를 하려고 이 핸드폰으로 노력을 조금 했는데 그 가로로 찍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눌러서 되는데 제 눈에 보이기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보이다 보니까 영상으로는 이게 보이나요? 집기가? 아직은 밀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섞거든요. 제가요. 색을. 그러면서 밀도를 올리지 한 번에 쭉 이렇게 한 개 한 개 완성하고 가지는 않아요. 음영 조금 넣어주고 다시 185번을 해주시고 제 영상에 자막이라든가 이렇게 편집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영상들을 보면 저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안 그러면 유튜브에만 몸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네. 음영들을 계속 묘사를 하면서 다른 좀 이렇게 밝은 부분들도 한 번 더 칠해주면서 전체적으로의 밀도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밀도. 세세 방향 잊지 마시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힘든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힘든 거는 쉬었다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는 이해를 못하고서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간혹가다가 제가 이렇게 쌤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지금 영상 보시다가 힘드시면 잠깐 누르시고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쉬었다 가시면 돼요. 네. 보테니커 아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한 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시험 하면서 가야 됩니다. 제가 빨리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세요. 밀도를 점점 계속 올려주고 짙은 부분 살살 올려주면서 다시 185번이라 밀려주고 아직 더 칠해야 돼요. 근데 얼추 조금 모양이 나오면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도 갈 거예요. 모양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밀도가 여기 왼쪽하고 비교했을 때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모양이 전혀 잡혀가고 하나하나 이렇게 입체감이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8번 보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밀도를 높입니다. 예, 186번으로 음영을 넣고 그리고 109번으로 블렌딩하여 밝게 채색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109번이 이 색깔이에요. 조금 더 밝게 묘사할 거예요.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이 두 개로만 하라고 말을 했지만 조금 얘가 부족하면 얘도 같이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계속 섞어가면서 쓰면 돼요. 내가 짙은 것만 썼으면 그 위에다가 이걸 못 칠하는 게 아니라 칠을 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색연필이 좋은 색연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조금 우리가 이 파버카스테보다 조금 저렴하게 산 그런 2, 3만 원대의 색연필은요. 처음에 칠을 할 땐 다 잘 칠해져요. 근데 이제 색을 섞어가면서 덧칠을 할 때 이게 잘 뭉개지지 않고 색이 잘 묘사가 되느냐, 그 위에 색을 칠했을 때 잘 칠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인데, 이 색연필 파버카스는 워낙 전문가용은 좋다 보니까 이 색을 썼으면 그 위에다가 이거 다시 덧칠해도 되고, 이거 덧칠해도 되고, 이거 칠했다가 이 덧칠해도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색을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짙은 색을 쓰면요, 그 위에 밝은 색을 못 칠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를 하세요. 짙은 색으로. 그러면 색이 처음에 칠을 했을 때는 밝게 묘사가 되다가 마무리할 때 내 작품은 왜 이상하게 탁해지지? 왜 마무리가 항상 탁하지는요, 이렇게 계속 덧칠을 하지 않고 블렌딩을 하지 않고 짙은 색으로 마무리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책에는 186번과 109번이 적혀 있지만 내가 이 색도 필요하다 하면 이 색도 같이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네 가지를 보면 이렇게 색이 됐다가 185번을 조금 더 칠을 하니까 조금 더 색이 올라오고, 186번으로 음영을 주면서 185번으로 조금 더 밀도를 올려주니까 좀 색이 나왔는데 109번 칠하니까 조금 더 잘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세요. 네, 이 과정을 보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칠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색으로 조금 더 음영을 잡아주면서
짙은 부분들을 조금 건들게요. 한 칸을. 그런 다음에 109번으로 전체적으로 팍 칠하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그러면 이 노란색이 뭐뭐가 깔려 있냐, 그쵸? 우리 처음에 칠했던 268번인가요? 그쵸? 268번 그 색깔이 있고, 그런 다음에 185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짙은 186번도 있고, 109번도 있고. 예. 연하게 쓴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연하게 채색해서 얘로 팍팍 칠하면 주황색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칠했던 185번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밀도. 근데 이게 많이 이미 올라가신 분 있죠? 내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렸다. 그러면 올리지 마세요. 얘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한 번에 쫙 칠해버리면 이제 뭉개지고, 네. 또 색이 잘 블렌딩이 안 되니까 저는 계속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계속 반복적인 덧칠을 합니다. 이때는 연필심이 끝에가 뾰족해야겠죠, 그쵸? 밀도가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하니까. 네, 전체적으로 밀도를 줘가면서 번으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열심히 깎아서 블렌딩이 잘 되도록 저는 이렇게 베이스 컬러 이렇게 밝은 색을 조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블렌더 역할을 하게. 우리 왜 블렌더 그 연필 있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저는 그걸 사용하지 않거든요. 잘못 사용하면 좀 색이 뿌해지고 탁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밝은 색상. 근데 이 밝은 색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색의 비율에 따라서 조금 블렌드를 해주는 색이 변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185번이 메인 저한테는 지금 블렌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도를 계속 주면서 밝게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이것만 사용하면 주황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탁해질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밀도를 얘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밝기도 좋아지고 탁하지도 않고 칠색 방향 잘 생각하면서 칠해주시고 너무 하얗게 보이는 부분 살짝만 조금 줄여주기도 하면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칠한 거에 따라서.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색깔들이 이제 점점 훌륭하게 밀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말이 계속 꼬이네요, 이제. 네. 자, 이런 식으로 점점 넓게 잡았다가 조금씩 줄여가고 있어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해주고 있어요. 자, 8번 간 다음에 9번을 볼게요. 자, 9번을 보면요. 파인애플 껍질을 한 칸씩 자세하게 관찰을 할 거예요. 또 한 번. 그 다음 172번과 232번으로 작은 칸의 안쪽 중앙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묘사합니다. 자, 이때 색연필을 뾰족하게 깎아 묘사하면 더욱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어떤 색상이냐면요. 이것 또한 120색에 있는 색상이에요. 없는 분들은요, 그냥 231번 사용하셔도, 231번 조금 연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짙은 233번이 아마 72색이 있을 거예요. 그 색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을 쓰는데 이 두 가지 색을 쓸 겁니다. 자, 어느 부분이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뾰족한 부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뾰족한 부분들을 조금 묘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회색으로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선을 그리듯이. 그러니까 뭐 칠을 한다기보다요. 선을 조금 끝부분을 포인트를, 이 끝에가 뾰족해요. 저는 지금 여기 완성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짙게 선을 그려주시고 여기 안에 조금 선들이 있고 살짝 회색 빛깔, 그리고 이쪽으로도 좀 살짝 있고 내 눈에 보이는 만큼만 묘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모양 좀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172번이 어느 쪽에 있냐, 살짝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게 참 책이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크기가 많이 커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색깔이 잘 안 보이시면 회색만 사용하시고요. 난 좀 보여요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밖에 뭐가 밀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칠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칠을 해줄게요. 말이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선 얼추 좀 나오면 색깔이 이쪽을 살짝 있어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끝부분 여기가 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이 나거든요. 네.
뾰족하게 계속 깎으면서 갑니다. 끝부분도 좀 살려주시고 나중에 좀 더 필요하면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72번 살짝 보이는 구간 아마 좀 안 보이실 거예요. 보이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네, 조금씩만 조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좀 과정을 좀 보고서는 설명드릴게요. 네. 좀 더 여기가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색을 지금 이 크라운 말고 열매 칸은요. 이걸로 지금 제가 다 가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조금 더 얘처럼 나와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선 이렇게 좀 169번을 칠한 부분이라든가 끝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살려주고 밀도 살려주고 그래서 이제 완성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여태까지 따라만 가정을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더 집기를 왜냐면 이제 칠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막 그 노란색들이 침투를 해서 뿌얘지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도 연해진 느낌이 있으니까 전체 다 건드리지 마시고 중간중간 강약을 좀 넣어주면서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 반복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여기도 살짝 이 색깔이 보여서 이런 데도 좀 칠해주고 잡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또 짙은 거 필요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전체 가고 여기만 조금 더 짙게 갈게요. 뾰족하게 피어난 거 옆에도 살짝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도 조금 회색 빛깔로 넣어주시고 포인트로 여기도 이게 색깔이 그렇게까지 막 회색이 진한 거가 아닌데 여기 인쇄되면서 좀 더 진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집기까지 가려고 하면요. 지금 제가 181번 좀 적혀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여기 크라운에 쓰는 것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건데 만약에 나는 너무 많이 노란색을 칠해버려가지고 색이 잘 묘사가 끝에가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 181번으로 끝에만 한번 푹 가지 마세요. 살짝 좀 살살살살살 하면서 살짝 포인트만 잡아주세요. 이 사람마다 칠한 거에 따라서 달라져서 이런 게 만약에 내가 묘사가 잘 안 된다 하면 181번은 조금 훅 올라오죠. 그쵸? 네. 여기 좀 따라한 건데 제 원본 그림에는 이렇게까지 짙지는 않거든요. 여기가 그렇게까지 막 회색이 쫙 보이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따라 그리시기 좀
편하게 이렇게 조금 끝부분 잡아주시고, 너무 진하게 그렸어요. 여기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요, 우리 떡지우개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떡지우개가 제 주변으로 없는데, 지우개 뭐 떡지우개를 하고선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쳐주면 그 부분이 조금씩 걷어지거든요. 그렇게 좀 보면서 갈게요. 자, 전체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밀도를 올려주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면서 올려주세요. 빨리 끝내고 싶어. 점점 말이 조금씩,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보다 네, 피곤하네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자, 우선 볼게요. 그런 다음에 170 우리가 여기까지 갔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리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책을 조금 살짝 찍기는 했어요. 근데 이 책은 어차피 그 비 오는 날에 배달이 돼버려가지고, 책이 끝에 보면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한번 비 맞은 거라 가지고. 그래서 오린 것 같아요. 전 제 책을 이렇게 오리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린 거는. 자, 과정이 11번으로, 네, 여기 10번으로 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얼추 모양이 잡혔다 하고, 그리고 나서 파인애플 크라운은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167번으로 4번 과정. 4번 과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잠깐만, 4번 과정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4번 과정을 174번으로 좀 짓기하고 선을 좀 그렸잖아요. 그쵸? 167번 4번 과정에서 칠한 부분을 덧칠하며 디테일을 진하게 묘사합니다. 디테일을 묘사할 때 연한선들은 172번으로 그립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짙은 거는 167번, 그리고 연한선들을 172번으로 그립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은요, 120색상에 있는 색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참고해서 여러분들 색상을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부분만 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그래서 살짝 테이블을 앞으로 당겨서 선도 그리면서 살짝 그 색을 조금 주변으로, 선 주변으로 좀 칠을 했어요. 어느 부분은 좀 연하고 어느 부분은 조금 짙게 강약을 좀 조절해서 가셔야지, 쫙 진하게 그려버리면 좀 부자연스럽겠죠. 네. 그리고 이 끝부분들도 살짝 선들이 있어요. 이 색으로 쓰면서도 연한 색은 이렇게 172번으로 살짝 연결도 조금 해주고, 네, 선들 조금씩 그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좀 대놓고 조금 이렇게 모양들이 더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얼추 좀 모양이 다 잡혔다는 가정하에 이 톱니 부분이 아이고 잠깐만요. 연필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데 자, 169번으로 크라운의 가장자리에 여기 이 파인애플은 이 끝 가장자리가 다 요 톤으로 조금 갈색에 살짝 요런 그 톤들 4주톤이 살짝 들어간 톤이 조금 끝에 가장자리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묘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169번으로 크라운의 가장자리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작은 톱니 모양을 묘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색연필을 자주 깎아 뾰족한 상태를 유지하며 선에 강약을 주어 그립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되게 크게 확대해서 지금 그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톱니가 조금 더 여러분한테 좀 크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우선은 거기 전사한 그 톱니 크기만큼만 그리시면 됩니다. 살짝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칠을 했어요. 이렇게 살짝만 안쪽으로. 선이 있는 데가 있고요. 살짝 칠한 데가 있어요. 제가요. 자세히 봐주시면 조금 두께감이 느껴지는 곳. 이렇게 톱니 그 끝부분은요. 칠이 조금 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자, 끝에 계속 갈면서 뾰족해야 돼요. 색연필이. 끝에가 뾰족하지를 않으면요. 선이 이 끝부분이 되게 뭉툭하게 나와서 세밀한 그 느낌보다는 좀 둔탁한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끝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끝부분도 보이죠? 네. 또 영상 지금 촬영 잘 되고 있나 한번 확인하면서 영상이 끊기면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안 끊기도록 한 번에 편집 없이 누가 보면 라이브를 한 거 마냥 이렇게 끝부분 좀 살짝씩 여러분 톱니는 이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는 좀 더 작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172번으로 12번 과정을 보시면요. 172번 아까 전 처음에 칠했던 색깔이에요. 172번으로 크라운 전체의 밀도를 높입니다. 밝은 부분은 연하게 채색하고 어둡거나 위에 겹쳐지는 부분은 더 칠하여 진하게 채색합니다. 174번으로 어두운 부분을 칠하고 크라운에 보이는 선을 한 번 더 선명하게 그립니다. 적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뭐 할 거냐면 172번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밀도를 올릴게요. 네. 그러니까 밝은 부분은 덜 칠하고 짙은 부분은 조금 더 여러 번 칠해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여기 위하고 아래가 조금 더 짙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면서 살살살 한 번에 지나다가 팍 가지 마시고 살살살살살살 칠을 하면서 이게 지금 단독으로 올라와서 되게 어색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어우러지면 되게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저 따라서 하나 갖고만 하고 계시면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하면 다 이어 붙여 보세요. 전체적으로 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초급이기 때문에 얼추 모양 잡는 거라든가 선 연습, 채색 연습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내가 실력이 늘면 좀 보이는 디테일, 색감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보세요.
그럼 훌륭한 또 파인애플이 잘 탄생을 할 거예요. 파인애플은 대체적으로 누구나 한 번씩은 그려보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연습을 처음에 간단하게 흐름, 모양 잡는 거 그런 거 먼저 연습을 하고 내가 실력이 늘면 그때는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좀 더 재밌게 잘 하실 거예요. 자, 짙은 부분을 여러 번 칠해서 조금 더 짙게. 이때 모양 신경 쓰지 않고 덮습니다. 나중에 없어지면 위에 더 칠하면 되니까요. 그쵸? 자연스럽게 조금 면이 연결되도록 밑도를 전체적으로 좀 맞추세요. 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 주변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색칠을 했냐면요. 아이게 딱 단독으로 두 개만 딱 보여드리면 그 연결감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살짝 제가 주변으로 조금 칠을 연하게 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칠한다는 것도 좀 보여드리기 위한 거지만 보트니까는 다 칠을 해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칠을 하면서 가셔야 돼서 제가 아까 전에 열매를 그렸다가 바로 요거 조금 완성하지 않고 위를 크라운을 좀 그리는 것 과정을 3번인가요? 거기다 또 넣은 이유가 전체로 어우리면서 가야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또 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거든요. 네. 눈이 한쪽으로만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다 보면 자꾸 어색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밝아서 조금 제가 우선 남겨놨고요. 우선 남겨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또 칠하면 되니까요. 그쵸?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174번으로 좀 더 해라. 그쵸? 어두운 부분은 칠해라. 크라운에 칠하고 크라운에 보이는 선을 한 번 더 선명하게 그려라. 근데 이제 선명하게 그려라 말을 했지만 이미 선명하게 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왜냐면 사람마다 필압이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내가 칠을 하고 나서 되게 진한데 요 가정대로 또 말을 한다고 또 칠하지 마시고요. 봤을 때 책하고 비교했을 때 얼추 나오면 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좀 안 나왔다 하신 분들만 조금만 한 번 더 그려주시고요. 네. 음영을 연하게 다시 한번 칠해주시고, 그러면 아까 좀 이렇게 묘사했던 좀 이렇게 짙은 애들이 살짝 덮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나와요. 네. 선도 안 보이면 살짝 덧칠해서 선이 보이도록 해주시고 털어주시고. 자, 이때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다시 172번 갖고 와서 덧칠. 얘가 베이스 컬러잖아요. 저는 이 베이스 컬러로 블렌드 역할을 해줘서 계속 밀도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자, 하나 중요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11번과 12번 과정 사이에는요, 여러 과정들이 더 있어요. 그 여러 과정이 더 있다는 거는요, 방금 계속 반복해서 덧칠을 하면서 이 집기까지 올라온 거지 한 방에 오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책에는 그렇게 중간 과정이 없나요? 라고 하는 거는요, 책이라서 그래요. 제가 진짜로 과정대로 다 그리다 보면요, 이 책 한 권이 파인애플로 끝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되 이 집기까지 오기까지는 이렇게 제니 작가님이 이렇게 여러 번 덧칠을 하여서 밀도를 올렸구나 라는 걸 조금 알아줘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책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왜냐면 보면 이거에서 훅 이렇게 칠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책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렇게 좀 나오도록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책마다 과정 그 중간 사이에 여러 덧칠이 있었다. 그것만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목이 잠기기 시작하죠. 지금 몇 시냐면요. 11시 44분입니다. 이제 12시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보테니컬 아트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진짜 제가 손에 지금 모터를 달고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천천히 그리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에 12번 그리고 13번 과정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런 다음에 13번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1번과 278번을 사용하여 크라운의 어두운 부분을 채색합니다. 완성작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디테일이나 색상을 이전 과정에서 사용한 색연필로 칠해 보완하면 파네프 완성입니다. 적혀 있습니다. 아직 보면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그쵸? 근데 이걸 조금씩 왼쪽에 있는 걸 보면서 계속 보완을 하면 색깔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이 완성작의 색상의 짙기는요, 조금 더 책이 원본보다 짙게 나왔다는 것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실리는 것들은요, 인쇄가 되면서 조금 더 짙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면 나중에 왜 이 색이 좀 안 나오지 하면서 계속 뭉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278번 또는 이제 181번을 사용하면서 181번 같은 경우는요, 이런 아래에 있는 좀 깊이 있는 데다가 조금 살짝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278번으로 이런 짙은 부분들 조금씩 마찬가지로 여러분 278번이랑 181번 살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살살살살살살살 하면서 내가 원하는 짙기가 올라오기까지를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그렇게까지 많이 칠하지 않고 이런 위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보고 다시 밀도가 좀 부족해졌다. 짙은 게 올라가면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시 연해 보이는 아주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또 172번으로 밀도 연하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172번으로 한 번 더 밀도 짙기 보이죠? 그럼 174번으로 가서 조금 더 이런 모양의 짙기가 사라지면 또 하고, 왜냐면 이 밝은 색으로 덮어버리면요, 연해져서 그래요. 그리고 또 짙은 그런 색깔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 옅어지거든요, 주변 애들이. 그러면 또 칠해주고, 이렇게 반복으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한 번에 묘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짝씩 묘사해 주시고, 위에 선도 묘사해 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반복으로. 나중에 이 마무리 할 때도 이 끝부분이 조금 자주색이 부족해 보인다, 강이. 그럼 살짝 한 번씩 또 넣어주고, 잊지 마세요. 계속 사용했던 색상들은 좀 부족해 보이면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짙기하고 어두운 부분 밀도도를 비교를 하면서 찬찬히 조금 칠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칠하는 방법, 그러니까 파인애플을 조금
칠을 할 때 배우고 싶을 때 제일 알고 싶은 과정 중에 하나가 이 하나하나의 모양들이 잘 이체감이 잘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조금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채색 방향이 조금 중요하다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크라운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조금 연한 색과 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밑도를 채우면서 이런 느낌들을 조금 살리면서 가시면 돼요. 천천히 가셔야 돼요. 천천히. 지금 저 너무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근데 천천히 가다 보면 계속 밀도가 연하게 생기면서 그런 뽀샤시한 그 가루 느낌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파인애플 그리는 방법을 호다다다 1시간 50분 동안 보여드렸는데, 사실 보테니컬 아트치고는 좀 빠른 거죠. 1시간 50분도.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삶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하루 종일 좀 찍을 자신이 있지만, 제가 또 다음 날에도 일정도 있고 하니까 얼추 조금 제가 하는 방법들만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네이버에 그 밴드의 제니디 보테니컬 아트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승인을 눌러야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들어오시면 참 좋겠지만 간혹 가다가 좀 이상한 분들이 들어와서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따로 DM을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좀 이슈들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승인을 누르고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 걸러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본 다음에, 네, 그냥 그렇게 하면 조금 그냥 알아서들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리신 파인애플 또는 파인애플을 그리다가 궁금한 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올려주시면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자세하게 본 다음에 또 자세한 답변 같은 것도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테니컬 아트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즐거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장담을 하지만 보테니컬 아트는 정말 너무 즐거운 미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께 좀 참고 계속 이렇게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도 잘 그리실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이렇게 그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과정들을 밟아가다 보면 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베지테이블 보테니컬 아트에 있는 파인애플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때 딱 가서 볼 건데, 뭐 포도 그리기라든가 아니면 또는 제가 지난번에 그렸던 개 맨드라미를 그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매주 또 이렇게 수업 이렇게 라이브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못 올리는 거를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정말 자꾸 이렇게 사정들이 생겨가지고 자꾸 미루게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한 번씩 이렇게 열심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